여기 또 계약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외진 사는 인천이다. 망언 아니냐. 내일이면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시작이 됩니다. 최대 격전지로 경기도 말고도 예상외로 보궐선거 인천 계양을이 꼽히고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대선 때 민주당 후보로는 대선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고도 지금 이번 보궐선거에서는 정작 혼전 양상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계양으로 총집결을 했습니다. 요즘 계양이 호구냐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전 지사처럼 당선만을 목적으로 아무런 연고도 없는, 아무런 인연도 없는 계양으로 온다는 것이 과연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25일도 채 되지 않은 분, 그리고 언제 떠날지 모르는 분, 다시 말해서 25년의 텃세와 25일의 철새의 대결입니다. 자기들이 고발해놓고 고발당했다고 손가락질하고 그 고발 수사 피하려고 뭘 한다 이런 프레임 만드는 아주 악성의 정치 세력입니다. 이렇게 정치하면 안 됩니다. 안보는 망각, 외교는 망신, 인사는 망사, 그리고 민생은 망생이 돼서 아직도 사망 위기에 빠져있는 윤석열 대통령 정신 차리라고. 지금 계양을이 제일 뜨거운 것 같아요. 근데 장혜철 변호사님, 국민의힘은 지금 할 수 있는 최대의 힘을 윤영선 후보에게 몰아주는 것 같거든요. 오늘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윤영선 후보 사무소에서 원내대책회를 열었고, 당대표인 이준석 대표는 실제로 선거운동원에 윤 후보 측 선거운동원에 등록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전에 짧게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이 지금 뭐 안보나 민생이 망했다고 하는데 예. 윤석열 대통령 취임한 지 이제 한 2주 정도 됐나요? 예. 2주가 문제면 그 이전에 문재인 정부 책임이라고 생각할 분들이 더 많겠죠. 안보나 민생의 위기라면. 그러니까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이번 지방선거를 어떻게 치러야 할지 그 슬로건조차 제대로 못 잡고 있다는 게 보이는 것 같고요. 왜 이렇게 국민의힘이 화력을 개항에 집중하느냐. 일단 첫 번째는 이길 수 있겠다는 희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당초만 해도 개항이 워낙 민주당에게 유리한 지역이라 이재명 후보의 명분 없는 출마를 비판하는 데 그쳤다면 예. 최근 발표되는 각종 여론조사나 흐름을 보면 윤영선 후보가 개항에서 평생 의사로 지역에 헌신하면서 살아왔던 이력들이 지지층들에게 또 지역 주민들에게 소구력 있게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 잘하면 다윗이 골리앗을 정말 잡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당에 한번 총력을 집중해보자. 으쌰으쌰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바로 지지층 결집 때문입니다. 지방선거는 잘 아시다시피 상대적으로 대선 총선 대비 투표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통적인 지지층을 얼마나 많이 투표장으로 데려오느냐, 결집을 시키느냐가 성패를 가른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는데요. 예. 이재명 후보가 나와 있는 개항을 해서 이재명 후보를 때리게 되면 정권 교체 이후에 어느 정도 만족해서 지방선거에는 안 나오려고 했던 전통 보수 지지층들이 이재명 후보 때문에 결집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개항을 지역 주민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 자치단체의 유권자들도 이재명 후보에 대한 반감 때문에 투표를 하러 나오게 되는, 그래서 보수층이 결집하게 되는 효과가 전국에 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재명 후보 때리기, 개항을 지원에 집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 화면 보니까 당구 스타 차유람 선수 최근에 국민의힘에 입당했는데 개항을 선거운동 도와주러 오늘 개항을 갔네요. 근데 장혜철 평론가님, 짧게 하나 더요. 당대표가 일반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화로 등록한 것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일 아닌가요? 전례가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선거운동원 임명장도 받았다고 SNS에 올렸던데요. 예. 그만큼 뭐 당대표, 원내대표, 또 유명 스포츠 선수, 지위 고하나 이전의 어떤 명성 이런 것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총력을 집결해서 개항 발전을 위해서 국민의힘이 모든 든든한 이 뒷배가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것이 단순히 계양구, 을지역구 선거 결과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이재명 후보를 타겟팅한 행보들이 알겠습니다. 다른 지역 투표율을 끌어올리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총력으로 나서는 거죠. 반면 이재명 후보는 이번 선거 쉬울 거라고 생각 안 했다. 그렇게 생각했다면 출마조차 안 했을 거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민주당 이번 지방선거 꼭 이겨야 될 뿐만 아니라 저도 사실은 위험하다는 거 아닙니까? 평생 여러 번 선거했지만 처음 겪어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지방선거 전망이 어려울 거다라는 것은 뭐 정치를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뭐 당연히 예측했던 일이죠. 만약에 선거가 쉬운 선거였으면 제가 굳이 뭐 나서서 이렇게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죠. 이제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 오기 때문에 가장 최근 여론조사 이재명 45.5, 윤영선 44.3. 다른 여론조사 하나 더 볼까요? 예, 이재명 42.5, 윤영선 42.7. 뭐 수치만 봐도 초접전입니다. 장유미 변호사님, 아까 이재명 후보가 이번 선거 쉬울 거랐으면 출마조차 하지 않았다.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했는데, 근데 사실 뭐 이 말을 두고도 또 아니 개항을 분당보다 좀 쉽다고 판단해서 여기 나온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또 동시에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예, 보세요? 그런 비판 나올 수 있는데 사실 뭐 대통령 선거 이후에 1년 뒤에 치러졌던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민주당이 압승을 거뒀던 건 이 시차가 상당히 또 대선과의 시차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 너무 인접해서 치러지기 때문에 구도상 어려운 선거라는 점은 사실 부인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사실 민주당으로서는 이 대규모 선거를 치를 얼굴이 없어서 좀 소환됐던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후보가 위기를 언급하는 것은 그게 뭔가를 과장한다라기보단 실제 지금 처한 현실이 위기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개항 같은 경우에 민주당이 대선에서 한 8.8%포인트 차로 이겼던 지역입니다. 거기에 이재명이라는 정치적 체급이 큰 정치인이 소환돼서 나왔을 때 더 큰 격차 벌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공천을 상당히 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뭐 윤희숙 의원의 자객 공천 이야기를 했지만 아마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 외부인이다. 이 지역에 터잡지 않았다. 25일밖에 되지 않았다. 25일 대 25년의 구조이다. 이런 비판이 전혀 먹혀들지 않았을 겁니다. 지역에 터잡고 거기에 활동을 했던 정치인의 어떤 저력, 이 표 차이에서 많이 좁혀지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민주당은 긴장감을 놓치지 않아야만 그나마 좀 승리의 기세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 변호사님 개인적으로 누가 이길 거라고 보세요? 저는 아무래도 이 터가 나쁘진 않고 민주당에, 그리고 이재명이라는 예. 정치인의 좀 정치적 체급을 생각했을 때는 조심스럽지만 좀 승리하지 않을까라고 이재명 후보가요? 점쳐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뭐 개인적인 발언도 한번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요, 오늘 이재명 후보의 이 발언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들어볼까요? 연고 있는 사람이냐 유능한 사람이냐. 그래서 연고 가지고 자꾸 따지는 경향이 상대방한테 있고요. 내세울 게 이제 연고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인천이 원래 외지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다. 뭐 원주민도 있겠지만. 요즘 이재명 후보가 어떤 말 한마디 하면 여당에서는 꽤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내세울 게 연고밖에 없다. 인천이 원래 외지인들 모여 사는 곳이다. 뭐 물론 원주민도 있지만 이라는 말을 덧붙이긴 했는데 이 말을 두고도 또 이혼하면 부천, 망하면 인천, 뛰어넘는 망언이다. 노돌 교수님, 뭐 여당의 비판 뭐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아마 뭐 연고가 뭐가 중요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겠죠. 그런데 이제 그걸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아니 그럼 뭐 연고 우리 20년, 30년 넘게 살았는데 다 외진이란 얘기냐? 우리는 뿌리 박고 살고 있다 이런 식의 비판이 충분히 가능하고 듣기에 따라서는 꼬투리 잡힐 그런 발언이라고 충분히 생각합니다. 근데 저런 발언이 자꾸 이렇게 나오는 걸 생각하지 않고 나오는 것은 좀 당황하고 있다는 게 보여요. 여러 가지 행동이라든지 예, 이재명 발언이라든지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정말 팩트에 근거하지 않은 아무 말이나 하는 그런 좀 생각이 드는 것이 저게 지금 개항을 출마하고 또 거기다가 총괄선대위원장이라는 직함까지 얹었잖아요. 네. 그게 개항을 쉽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그렇게 됐겠습니까? 총괄선대위원장이라는 것은 자기 지역도 중요하지만 인천, 경기 또 나가서 전국을 다니면서 선거운동 지원하겠다. 그리고 전체 선거에 책임을 지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개항을이 쉽지 않고 어려운 곳이라면 거기에 계속해서 정말 선거에 전념해야 할 텐데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했는데 예상 밖으로 너무 지금 어려운 선거고 자칫하면 정말 질 수도 있던 이런 선거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저런 발언이 나오는 것이고 당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국민의힘이 과연 지금 대규모 저렇게 이준석 대표까지 나서서 뭐 거기다가 또 뭐 회의를 저기서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현명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재명 후보가 초기에 굉장히 막 그 대규모 그 응원단을 데리고 가면서 거기서 말하자면 전투로 얘기하면 공중 공격을 하는 그런 식으로 얘기했죠. 이재명 후보 초반 이재명 유세 후보 초반 전에서. 유세 때
대규모 외지인들이 나가서 뭐 선거운동하면서 근데 그게 오히려 뭐 역풍을 불러오고 반감을 불러온 결과가 됐거든요. 그런 걸 보면 이준석 대표나 저런 분들이 나가서 저렇게 대규모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또 오히려 거기 또 역풍을 불러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하는 예. 조심스러운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서 그 이재명 후보가 이제는 비공개로 그러니까 마이크 없이 앞서 유튜브 화면 잠시 보여주실까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이제 선거 유세 전략을 조금 바꿔서 조용히 혼자 유세하는 이런 전략을 지금부터는 활용하고 다른 지역 가지 않고 이재명 후보도 지금 개항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도원 의원님, 네. 그 사이에 화면이 바뀌었는데 이 얘기를 잠시 해볼게요. 최근에 온라인사에서 좀 화제가 됐던 모양이죠. 이 과거 토론의 장면, 그러니까 2년 전 총선 당시에 개항을 해서 맞붙었던 송영길 대 윤영선, 이른바 저 송영길 후보가 윤영선 후보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했던 이른바 모르고 악수 때문에 또 여당에서는 요즘 이재명 후보의 일단 설화 묶어서 또 비판 수위 높이고 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우선 오늘 송영길 지금 서울시장 후보가 의문의 일패를 또 하셨네요. 조금 안타깝지만 그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도 그렇고 이재명 인천 계양을 후보도 그렇고 두 분 다 뭐 아주 매너가 좋다 이렇게 평가되는 분은 아닙니다. 이재명 후보만 하더라도 이번에도 벤치를 밟고 일어섰다. 벤치에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거기를 양해도 구하지 않고 신발 벗고 올라섰다. 식사하는 어느 여성의 그 등을 손가락으로 찔렀다. 자동차를 쫓아가면서 욕하지 마세요 하고 어떤 약간은 그 위협성 경고를 했다. 이런 논란이 지금 계속 있지 않습니까? 송영길 대표도 굉장히 그 열심히 공부도 하고 정치적 경력도 뭐 많이 쌓았지만 조금 딱딱한 거 아니야? 권위적인 거 아니야? 이런 식의 그 평가를 받아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그 두 분이 생각해 보시고 어쨌든 저렇게 하고 그 저 선거에서 58대 38, 20%포인트 차이로 송영길 대표가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거 당시에는 개항을 우리 그 유권자분들이 저런 모습을 봤던 걸까요? 아닐까요?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번 이제 개항을도 서울시도 선거에 그 유권자의 판단이 있을 텐데 개항에 이제 이렇게 관심이 많이 쏠리는 이유는 이재명 후보의 당락 자체도 굉장히 그 관심이 크고 이재명 후보를 잡는다면 국민의힘으로서는 굉장히 커다란 승리인 측면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렇게 되면은 그 민주당 내부의 권력 관계가 굉장히 흔들리면서 세력이 재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극단적인 여소야 되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굉장히 전국의 주도권을 잡고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그 후보의 승부 여부, 그다음에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어떤 그 세력 재편 여부 여기가 그 선거에 달렸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겁니다. 이도원 의원님이 개인적으로 또 이재명 후보나 송영길 후보의 매너에 대해서 좋지 않은 점수를 주셨는데 또 매너는 또 받아들이는 사람 느끼기에 따라서 주관적일 수 있으니까요. 제가 잠시 그것만 순화하겠습니다. 장 변호사님. 아직 제가 그 송영길 후보 측이 이른바 이 노룩 악수에 대해서 어떤 해명을 했는지는 기사로 접한 게 없어서 글쎄요, 이걸 두고 뭐 단순히 송영길 전 대표, 송영길 후보의 매너를 완벽히 탓할 수 있는 부분인지 여당의 공세가 또 너무 지나친 건 아닌지 뭐 이런 생각도 또 동시에 들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요. 저는 공세가 뭐 지나치다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들지는 않습니다. 예. 이게 상대 후보가 굉장히 약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송영길 내리 후보가요? 이 지역구에서 뭐 4선 5선을 했기 때문에 아무리 그렇더라도 무명의 후보더라도 상대 진영의 후보에게 예의를 다 갖춰서 악수를 하는 게 맞는 방향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아까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뭐 벤치에 신발을 신고 올라가고 이런 건 사실 김은혜 후보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논란이 있어서 동시에 사과가 나오기도 했고 이런 부분들이 유튜브의 브이로그 형식으로 이제 생방으로 중계를 하던 중에 가감없이 노출이 그러게요. 되다 보니까 예, 언론에서도 지적이 나왔다는 점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이게 지금 노룩 악수가 화제가 되고 온라인상에 뜨겁게 달구니까 바로 이 장면 이것까지 갑자기 소환돼서 지금 김우성 전 대표도 예전 화면 갑자기 보고 당황할 수도 있겠어요. 선거 전 그만큼 뜨겁습니다. 이 장면은 여기서만 볼까요? 예.